만 18세에서 49세 일반인 대상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9일부터 시작됩니다. 생년월일 끝자리와 같은 날에 예약하는 19제 사전 예약 방식입니다. 델타형 변이가 4차 대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델타 플러스 변이까지 국내에서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와 경찰청, 교육청이 학교 화장실 불법 촬영을 없애기 위해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를 합동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마을 버스 정류소 1,200여 곳에 버스 정부 안내 단말기를 설치하고 전기버스 600대를 추가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시는 6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464명 증가해 6만 6,91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내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됐는데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상인과 가족 등 총 1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용산구 PC방 관련 확진자는 7명이 늘어 43명이 됐습니다. 확산세가 계속되자 방역당국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계속 유지됩니다. 정체되고 있는 코로나19 증가세를 확실하게 감소세로 반전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역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주말에도 지역 간 이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 18세에서 49세 일반인 대상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9일부터 시작됩니다. 백신 접종 예약은 19제 사전 예약 방식으로 이뤄지는데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 날짜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사이트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약 가능 시간은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오후 6시까지입니다. 49세 이하 일반인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게 되며 접종은 오는 26일부터 시작됩니다. 네, 최근에 국내에서 코로나19 델타 플러스 변이 감염 사례가 확인되는 등 새로운 변이가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형 변이가 4차 대유행을 주도하는 가운데 델타 플러스가 새로운 변수가 될지 전문가 통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의 정재훈 교수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국내 첫 델타 플러스 감염 확진자는 외국에 다녀온 적이 없는데 지금 감염됐습니다. 자, 이미 델타 플러스 감염이 어느 정도 확산돼 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건가요? 델타 플러스 변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에서 발생했을 가능성보다는 해외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요. 우리가 숨겨진 전파 고리를 완전히 다 찾을 수 없고 역학조사를 완전히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고리가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유행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 발생했다기보다는 해외 유입 사례가 존재한다고 봐야겠죠. 네, 확산 추이를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은데요.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의 델타 변이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델타 플러스 변이라고 해서 우리가 더 특별하게 볼 이유는 없고요. 델타 플러스 변이가 가지는 의미는 앞으로도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등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바이러스의 특성이 변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이 바이러스를 볼 때 중요한 점은 변이가 생기면서 전파 능력이 높아지는지, 또 중증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는지 이런 세 가지 관점을 봐야 되는데요. 이 세 가지를 평가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고요. 델타 변이가 만약에 지금 있는 기존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많이 높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대체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델타 플러스 변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 걸 봐서는 델타 변이에 비해서 전파력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백신의 효과나 중환자의 비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예, 이 국내 델타 플러스 확진자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에 돌파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델타 플러스 변이에 대한 백신 효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겁니까? 백신의 효과는 두 가지이고요. 하나는 감염을 막아주는 효과이고, 나머지 하나는 중환자와 사망자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인데, 아무래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델타 변이에 대해서 감염 예방의 효과는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파 감염의 비율이 늘어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파 감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중환자와 사망자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는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네, 변이의 변이까지 나오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좀 떨쳐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 계속해서 더 위협적인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변이는 바이러스 생존의 무기이고요. 앞으로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는 계속될 겁니다. 그런데 변이가 지속이 되면서 전파력도 높아질 수 있고, 그리고 백신의 효과도 떨어질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이 사망자와 중환자를 막아주는 효과는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백신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변이 바이러스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올여름 폭염으로 서울 지역 하천의 평균 최고 수온이 최대 3.1도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1993년부터 노량진과 선유도 한강 본류 두 곳과 안양천 등 지천 세 곳에서 수온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이 이번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한강 본류의 평균 수온은 2.2도에서 2.3도, 지천은 2.2도에서 2.8도 상승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환경 변화에 민감한 소하천에서의 수온 상승은 생태 건강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근 서울 소하천에서 발생한 물고기 떼죽음 사고 2건이 이 수온 상승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은 폭염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냉방용품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노숙인 등 폭염 취약계층 12,000가구에 선풍기 등 냉방 물품을 지원했으며 이달 말까지 3,000가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 도움을 주고 싶다면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계좌 이체나 QR코드를 활용해 비대면 모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학교 화장실 불법 촬영을 없애기 위해 경찰청, 교육청과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서울 지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로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까지 점검을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과 성폭력 담당 경찰관, 교육청 점검 담당자가 합동 점검반을 꾸립니다. 서울경찰청의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매년 2천여 건이 넘는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승객이 줄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의 서비스 품질을 시내버스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26년까지 마을버스 정류소 1,200여 곳에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설치에는 예산 100억여 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또 현재 10대에 불과한 전기버스를 600대를 추가 도입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은평구가 서울시의 25개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보행자 안전 차단기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행자 안전 차단기는 보행 신호에 맞춰 깃발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방식으로 24시간 작동하게 됩니다. 보행자 안전 차단기는 서신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설치됐는데요. 은평구는 교통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곳을 선정해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천구가 장애위험군 영유아에 대한 조기 발달 검사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양천구에 사는 만 0세에서 3세 이하 영유아 8,700여 명입니다.
검사는 모바일 또는 가정 방문 설문 검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검사 비용은 무료입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30일까지이며 양천 해누리복지관에 전화 또는 QR코드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복의 날 제정을 이끌어내 주목을 받은 청소년들이 은평구를 찾았습니다. 미국 한인 청소년 단체 재미 차세대 협의회는 지난 3일 은평구를 방문해 뉴저지주 테너플라이 시장에 한복의 날 선언문을 전달했습니다. 미국 뉴저지주 테너플라이는 지난 4월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제정했는데요. 은평구를 찾은 한인 청소년 단체의 청원으로 미국 뉴저지주 테너플라이가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기념하게 됐습니다. 은평구는 오는 10월 테너플라이의 한복의 날 기념식에 은평 한옥마을 너나들이 센터의 한복 일부를 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